안녕하세요. 시험중독입니다. 이번 영상은 의치한약수 정성 만들기에 대한 전반적인 개론입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성에 대한 정의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평가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고 정량과 정성이 있습니다. 정량은 말 그대로 학점, 공인영어 성적, MD 성적과 같이 객관적으로 매겨질 수 있는 값을 의미하는 데 반해 정성은 평가자의 주관과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평가 요소입니다. 따라서 학벌, 나이, 인턴, 수상 경력, 자격증, 봉사활동, 면접 등 다양한 요소가 평가 항목에 들어갈 수 있으며 정답은 없습니다. 여기서 학벌과 나이는 어떻게 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본 영상에서 집중할 항목은 인턴, 수상 경력, 자격증, 봉사활동 등이 될 것이고 정성은 말 그대로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본 영상은 제 사견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다룰 항목은 인턴, 즉 학부생 연구원입니다. 학부생 신분으로 방학 동안 교수님들의 랩실에 들어가서 실험을 보조하면서 연구자의 기본적인 소양을 기르는 작업입니다. 여러가지 랩실이 있겠지만 시험중독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과대학 랩실의 경험이 있다면 더욱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시로 살펴보죠. 이것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의 학부연구생 동계 인턴 모집 공고입니다. 학부생 3, 4학년이 지원 대상이죠. 지원할 수 있는 랩실도 굉장히 다양하고 분야도 다양합니다. 예시로 이 교수님의 랩실을 살펴보죠. 서울대 의대 이비인후과 교수님이시고 주로 대기 오염원이 기도상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 계시네요. 추가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수면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계시고요. 일단 스펙 쌓기는 둘째치고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사용하시는 실험법인 웨스턴 블럿이나 PCR 이런 거 MD 시험 추론 문제나 편입 지필고사에 당연히 알고 있다는 전제로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야 하고요. R이나 파이썬과 같은 툴에 능숙하거나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교수님이 매우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랩실 경험은 좋은 정성이 되는 한편 역설적으로 좋은 정량도 됩니다. 그 이유는 뽑을 때 지원 동기도 중요하지만 학점과 공인영어 점수를 보기 때문이죠. 특히 학점은 어떤 랩실을 지원하든지 중요하게 보고 학부 성적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 랩실은 단 한 곳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내신 안 따서 후회되듯이 학부 학점 낮으면 진짜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럼 여기서 아니 이거 설이 랩실인데 설폭하만 뽑고 최소 연구 아님? 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교수님들 그렇게 빡빡하신 분들 아닙니다. 합격자 명단 같이 보시죠. 다양한 대학의 학생들이 선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과는 대부분 생명계열을 뽑았네요. 제 추측이지만 아무래도 학벌보다 과를 보는 이유는 생명계열 3, 4학년이면 일반 생물학 실험 1과 2는 수강했을 거고 이런 지식도 있기 때문에 실험에 대해 웨스턴 블럿이 뭔데 PCR이 뭔데 라며 입 아프게 생기초부터 가르쳐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싶네요. 비생명계열인 심리학과, 스포츠 건강 재활과 학생이 한 명씩 보이긴 하는데 아마 심리학과 학생은 뇌연구실이고 스포츠 건강 재활과 학생은 재활의학 연구실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하나만 더 볼게요. 성균관대 의과대학 동계 인턴 연구원을 보겠습니다. 서울대는 활동비 안 주던데 여긴 월 40만원 활동비도 줍니다. 다만 여긴 좀 더 빡센 게 성적 증명서는 물론이고 공인영어 점수도 제출해야 합니다. 선발된다면 좋은 정성이 아닐 수 없겠죠. 그 외에 국립암센터, 아산병원, 포스텍 인턴 등이 있겠고 관심 분야 랩실 지원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째로 봉사활동입니다. 학교마다 그리고 교수님들마다 정성평가 기준이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묵직한 영향력이 있는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성 끝판왕인 차의전에서는 정성평가의 요소에서 대놓고 사회봉사 실적을 기재해 놓았고 심지어 각종 업적, 활동, 경력, 자격보다 앞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봉사도 좋지만 의료기관에서 주관하는 봉사를 하면 의료인이 되기 전에 좀 더 환자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요즘 해외에서 한 달 살기,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뭐 이런 거 유행하더라고요. 학부 1, 2학년생이라면 봉사활동도 할 겸 방학에 국립병원 한 달 봉사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시로 국립소록도병원 이런 곳은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있는데 방학 때 장기 봉사 가능하고 숙식 제공도 해주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다녀온 후에 공부하는 마음도 달라지고요. 이성 친구를 만나도 헌팅포차 이런 데서 좀 만나지 마시고요. 이무재 형님도 봉사활동 하다가 이부진 사장 만났잖아요. 여기서 아니 어디 신성한 봉사활동을 이용하려 들어? 봉사활동은 순수한 마음이 중요한 거야. 봉사활동으로 스펙 쌓기나 연애질이나 하려고 하다니 땡.
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순수한 마음, 처음부터 생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처음에 스펙 쌓으려고 하다가 실제로 하다 보면 보람도 생기고 해서 또 찾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설령 스펙 쌓기 용이라 하더라도 자원봉사를 하는 기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본인이 공인영어 점수가 높거나 해외파 출신이라면 논문 번역이나 통역 봉사활동 등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메디컬 교수님들이 연구하실 때 참고자료로 해외 논문을 많이 보시는데 논문 번역이나 영작이 자연스럽다면 무조건 메리트입니다. 예시를 들면 올해 8월에 대한민국에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개최되는데 현재 영어 통역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네요. 4년마다 개최되는 규모이고 올해 마침 대한민국에서 열리니 이런 것도 본인이 영어에 자신이 있다면 좋은 기회가 아닐까 합니다. 다음으로 그 외 수상 경력, 자격증, 수료증, 학회 참가입니다.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기서부터는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수상 경력은 논문 경진대회 수상과 같이 유의미한 수상 경력이면 모를까. 성적 장학금 수상 경력 이런 건 어차피 GPA에 녹아있는 거라 빈칸만 채운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폐소생술과 같은 자격증은 글쎄요. 남학생들은 군대 가서 다 배우고 예비군에서 매년 복습하는데 의미가 있나 싶고요. 뭐 여학생이라면 얘가 관심을 갖고 있구나 정도 이미지를 줄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학회 참가입니다. 본인이 포스터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거나 입상을 했다면 분명 좋은 경험이겠지만 단순 참가만 한 참가 확인서나 수료증을 제출한다? 뭐 남들 다 하니까 하는 빈칸 채우기용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드엑스 같은 곳에서 하버드나 스탠포드 바이올로지 강의 들은 수료증 개인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미 들으셨다면 제출하는 거 말리진 않겠는데 영어 수업이라 외고 출신이나 해외파 아니라면 수업 이해도도 낮을 거고 굳이 들어야 되나 싶네요. 많은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임상보다는 연구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연구를 하려면 실험을 해야 하고 실험을 하려면 데이터를 정리할 줄 알아야겠죠. 생물학과 화학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연구하는 의사가 필요한 점은 개인적으로 통계학과 빅데이터를 다룰 줄 아는 프로그래밍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미트에서 통계학이 3문제 출제되었었죠. 아까 봤던 R이나 파이썬은 당연히 좋고 매틀랩이든 뭐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실험 결과를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할 줄 아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이나 경진대회 수상 실적이라면 의미가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대학생활 동안 정성 만들기에 막연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